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경기에서 고전한 것은 그가 팀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입니다. 카라바오컵 32강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말 리그 경기를 염두에 둔 전술적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했지만 그 결과는 토트넘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는 졸전의 연속이었고 상대에게 선제골까지 내주며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답답한 모습을 보였고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토트넘의 날개가 꺾인 듯한 상황이었는데요.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자마자 경기 흐름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은 투입 직후 두 골을 몰아치며 역전의 주역으로 거듭났고 토트넘은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투입이 없었다면 토트넘이 역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그의 존재가 팀 내에서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마치 무기력한 이브리그 팀처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팀의 기량 문제라기보다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전술적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닌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경기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키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활약은 이번 시즌 토트넘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32강전은 예상치 못한 고전으로 끝났습니다. 상대가 이브리그에서도 하위권에 있는 코번트리 시티였던 만큼 경기 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손쉬운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말 리그 경기를 염두에 두고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며 로테이션을 가동했지만 그 선택이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공격진은 도미닉 솔랑키, 티모 베르너 그리고 오드베리가 구성되었고 중원에는 밥회사와 베리 발벤탄쿠르가 나섰습니다. 수비진은 우드, 그레이, 데이비스, 드라고신으로 꾸려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은 점유율 74%를 기록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쥐는 듯 보였지만 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못한 토트넘은 오히려 코번트리에게 공격 기회를 내주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슈팅에서 코번트리가 토트넘을 앞섰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번트리가 4번의 슈팅을 기록하는 동안 토트넘은 단 한 번의 슈팅도 하지 못했죠.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영입된 도미닉 솔랑키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스 근처에서 수비에 둘러싸여 어려움을 겪었고 돌파나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솔랑키뿐만 아니라 티모 베르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측면에서 패스를 시도할 때마다 상대 수비수들에게 차단당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32강전은 전반적인 경기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서는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경기였습니다. 점유율 70%를 넘기며 경기를 주도한 듯 보였으나 실질적인 슈팅 기회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토트넘은 코번트리 시티에게 고전하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계진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손흥민의 부재를 지적하며 그가 팀의 공격 전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중계진은 손흥민의 스루 패스 성공률이 80%에 달하며 유럽 5대 리그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를 언급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패스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경기 흐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도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손흥민의 패스는 단순히 공간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 수비를 분해하며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는 지능적인 플레이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그의 움직임은 다른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며 동료들이 더 나은 포지션에서 슈팅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없이 출전한 토트넘의 공격진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미닉 솔랑키, 티모 베르너, 오드베리로 구성된 공격진은 코번트리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하고 고전했습니다. 솔랑키는 상대 박스 근처에서 볼을 받아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티모 베르너는 박스 안으로의 패스 시도가 번번이 차단되며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중원에서도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던 점이 공격 부진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반전은 결국 무득점으로 끝났고 이는 운의 문제가 아닌 체계적인 공격 전개에서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코번트리는 오히려 자신들의 기회를 살리며 선제골을 기록했고 후반전에도 토트넘의 높은 점유율은 여전히 실질적인 공격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코번트리는 후반전에 무려 12번의 슈팅을 시도한 반면 토트넘은 겨우 3번의 슈팅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손흥민의 부재가 팀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고 그가 없는 토트넘의 공격은 확실히 무디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팀으로 꼽히고 있다는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은 현재 팀의 공격 전술의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비록 토트넘이 상대 진영의 파이널 서드에서 가장 많은 볼터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터치들이 실질적인 슈팅 기회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전술적 결함을 시사합니다. 마치 공을 지배하는 듯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득점을 위한 결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특히 선수들의 개인 플레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슨이나 페드로 포로 같은 선수들은 슈팅을 남발하는 경향이 강해 팀의 공격 흐름을 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페드로 포로의 경우 크로스를 시도하기보다 불필요한 슈팅을 선택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며 이는 아직 프리미어리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팀의 공격을 원활하게 전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교체 투입한 것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널에게 패배한 이후 팀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2부 리그 하위권 팀인 코번트리에게마저 패배할 경우 팬들과 구단 내부의 여론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손흥민의 투입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그의 지능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는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토트넘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코번트리의 수비진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 능력만이 아니라 팀의 전체적인 공격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투입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패스는 토트넘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고 이를 정확히 마무리한 펜스가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단순히 득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선수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막판 그의 절묘한 스루 패스는 브레넌 존슨에게 전달되었고 존슨은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단순한 기술적 능력을 넘어 상대 수비를 완벽히 무너뜨리는 전략적 판단력을 보여줬고 그가 경기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중계진들은 손흥민을 이날 경기에 단연코 MVP로 꼽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투입이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꿨다고 극찬하며 그가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에 그치지 않고 팀의 리더로서 선수단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팀의 중심에서 공격과 리더십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임을 여실히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유무에 따라 경기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그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경기 후 코번트리 시티의 마크 로빈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오늘 경기는 정말 아쉬웠다. 우리가 선제골을 넣고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손흥민이 투입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가 벤치에 있을 때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손흥민이 투입되자 우리 선수들은 전의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고 말하며 손흥민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로빈스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손흥민의 플레이는 월드 클래스였다. 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며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를 상대로 값진 경험을 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축구 매체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이 30분 만에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보도하며 비록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지만 이번 경기의 확실한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역시 토트넘이 손흥민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경기력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그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팀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이상으로 팀의 핵심이자 리더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찬사와 함께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부 리그 하위권 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보여준 경기력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계속해서 백패스를 남발했고 측면 크로스는 부정확했으며 수비 뒷공간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전부터 지적되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전문가들과 팬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면서 그나마 이런 단점들이 감춰졌고 결국 역전승을 거뒀지만 일부 팬들은 만약 손흥민이 없었다면 팀이 이 위기를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경우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걱정을 드러내는 팬들도 있습니다. 축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 특히 한 팬은 손흥민의 30분이 다른 선수들의 90분보다 가치 있다 고 평가하며
손흥민의 영향력이 팀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을 두고 많은 축구 팬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월드클래스 그 자체다. 손흥민이 들어오자 공격이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다. 라는 반응은 그의 존재감이 팀 전체를 살렸다는 의미로 손흥민의 영향력이 경기장 안에서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없이는 이브리그 팀도 이기지 못할 정도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라는 팬들의 반응은 팀이 지나치게 손흥민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이적을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토트넘이 그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품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더 나은 구단에서 또 다른 멋진 커리어를 쌓게 될 날을 기대하며 그의 성공적인 이적과 미래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